네, 안녕하세요. 부천 세종병원 내부민내과 김정화입니다. 오늘은 당뇨병 환자분들 중에서 특히 발끝이 저리고 시리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발에 있고요. 또는 화끈거리는 통증도 있습니다.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 같이, 그리고 가려운 이상한 감각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저리거나 또는 무감각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특히 발에서부터 나타나서 서서히 다리 쪽으로 올라가고 심하면 손까지도 같이 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러한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면 저희는 신데렐라 합병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데렐라가 이 왕자님이 발에 이 유리구두가 맞는지를, 신발을 벗겨서 신겨서 이 발에 맞는지를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발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발에 어떤 상처가 났는지 또는 발에 감각이 이상이 있는지 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을 신데렐라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은,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 않거나 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인슐린 반응이 떨어져서 혈당이 올라가는 상태, 이걸 이제 고혈당이라고 하는데요. 고혈당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혈관에 문제를 발생을 시키고, 특히 신경에 손상이 되는 것을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정상 혈관이고 정상 신경입니다. 당뇨병이 있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이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신경에도 손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초신경병증이 발생을 하고, 1형 당뇨병이나 2형 당뇨병 모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은 유병률이 이 평생 동안 한 60%, 많게는 90%까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뇨병 합병증 중에, 이 만성 합병증 중에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 때문에 말초신경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통증 때문에 불편하죠. 잠을 잘 자지도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발의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궤양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자율신경에도 같이 손상이 돼서 환자분들이 어지럽다고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외상성 하지절단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병 신경병증 같은 경우에는 대칭형 다발성으로 나타나는 신경병증이 있고요. 단일성 또는 다발성 신경병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칭형으로 다발성으로 나타나는 신경병증은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성으로 감각신경에만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급성 같은 경우에는 수일에서 수주, 대부분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이런 통증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성으로 감각, 그리고 심하게 되면 운동까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의 경우 한 6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저희가 만성 감각운동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심장 또는 장 또는 소변 보는 방광 같은 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뇌신경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한쪽 몸통에 있는 체신경에도 문제가 생기고, 팔, 다리로 가는 사지의 신경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운동신경, 근위부, 특히 허벅지 쪽에 있는 신경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감각신경병증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수일에서 수주, 대부분 3개월 이내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통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성 또는 아급성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조절이 잘 되지 않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혈당 변화가 있을 때 고혈당으로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혈당을 조절을 잘 해서 갑작스럽게 혈당이 300, 400에서 100 정도 떨어지게 되면 이런 신경의 손상이 돼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심한 감각 증상이 동반되어지고 특히 야간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을 잘 안정적으로 하면 서서히 호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당뇨병을 진단을 받고 혈당이 300, 400 있다가 선생님이 혈당을 조절해 주고 나서 갑작스럽게 발이 저리고 시리고 아프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혈당이 안정화가 되면 그런 증상들도 서서히 호전이 되기 때문에 불안해 하실 필요 없고 항상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있으면 담당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나타나는 게 이 만성 감각운동 신경병증입니다. 당뇨병 신경병증의 가장 흔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서서히 발생을 합니다. 이형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정상에서 당뇨 전 단계를 통해서 이형당뇨병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뇨 전 단계, 공복혈당이 올라가고 식후혈당이 올라가는 거를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데 이 당뇨 전 단계에서부터 신경병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형 당뇨병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저희가 검사를 해서 보면 약 한 10% 정도, 많게는 한 30%까지 이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신경의 손상이 돼도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약간 발이 저리고 시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괜찮고 하니까 잘 모르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10에서 한 20% 정도는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신 분들은 저녁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신 분들은 발을 잡고 엉엉 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요. 예. 그리고 신경이 이런 자율신경에도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율신경에 동반이 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설사도 있고 변비도 있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진행이 되게 되면 발의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궤양도 생기고요. 관절의 모양도 변합니다. 샤르크 관절이라고 그래가지고 관절 모양이 변합니다. 그러면 궤양이 더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궤양들이 생기면 당뇨병이 있으면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한 10년 전에 생로병사에서 당뇨병이 있으면 족부궤양을 해서 발 자른다라고 하는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에도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나 당뇨병이면 발 자르는 거냐고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발 관리를 잘 하시면 그런 절단에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항상 외출하고 오시면 내 발 건강한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당뇨병 말초신경병증 그러면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양쪽 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더 심하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발바닥 또는 발가락부터 해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프고 감각이 이상하고 그리고 화끈화끈거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에 발을 올려놓은 것처럼 시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전기 자극을 받는 것 같다고 하기도 하고 칼로 베거나 찌르는 듯하다는 증상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쥐어 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같고 얼어버린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리고 따끔거리고 바늘로 쿡쿡 찌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심해지면 감각이 무감각하다고 그리고 신발을 신으면 꼭 종이 한 장 깔아놓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분들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발에 어떤 이상한 감각이 특히 낮에 돌아다닐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쉬고 있거나 특히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고 편히 있을 때 갑자기
발에 이상한 감각을 느끼게 되거든요. 시리거나 화끈거리거나 따끔거리거나 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거나 하면 꼭 담당 선생님께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뇨병 있는 분들이 이렇게 발이 불편하고 하면 혹시 내가 척추에 이상이 있나? 신경에 무슨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형외과나 또는 신경외과나 신경과 선생님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진료를 보고 하시거든요. 그것보다는 본인이 당뇨병을 보고 있는 담당 주治医 선생님께 꼭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당뇨병과 관련이 있는 건지, 당뇨병 합병증과 관련이 있는 건지를 꼭 물어보시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병, 신경병증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뇨병 학회에 당뇨병 신경병증을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당뇨병 신경병증을 연구하는 그룹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가지고 당뇨병 신경병증으로 해서 약을 먹고 있는 환자나 그리고 진단명으로 당뇨병 신경병증이라고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0년간 추이를 쭉 해서 봤습니다. 해서 보니까 200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 25% 정도 나왔습니다. 남자가 23%, 여자가 한 27%. 여자가 좀 더 많습니다. 당뇨병 신경병증 같은 경우에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신경에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7년, 2008년까지 해서 거의 전체적으로 한 27%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떨어져서 2015년에는 약 한 21%까지. 그리고 저희가 2년 좀 더 연구를 이 이후에 더 진행을 했습니다. 2017년까지 해서 보니까 한 21% 정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는 2007년, 2008년에 거의 최고를 찍었다가 그 이후에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한점이 있긴 합니다. 저희가 당뇨병 신경병증 약물을 사용을 하거나 또는 담당 선생님이 당뇨병 신경병증 진단 코드를 넣어가지고 한 경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이 담당 선생님께 내가 느끼는 증상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당뇨병 합병증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 합병증 중에 이 당뇨병 신경병증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치료를 잘하고 환자분들이 관리를 잘해서 이게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환자분들이 담당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는 담당 선생님이 당뇨병 신경병증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지 않아서 이게 떨어지고 있는지는 저희가 이제 추후 연구를 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회에서 우리나라 환자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당뇨병 말초 신경병증이 얼마나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2009년에 조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당뇨병 신경병증을 진단을 받아가지고 약물을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하고 그리고 당뇨병 신경병증 있는 분들을 저희가 검사하는 몇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모노필라멘트 검사라든지 또는 감각신경을 보는 검사들을 통해 가지고 당뇨병 신경병증을 진단을 하는데 그 검사를 통해 가지고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전체 대상 저희가 우리나라에 있는 40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약 한 4,00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서 보니까 당뇨병 신경병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 34%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한 3명에서 4명 정도 있다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특히 통증이 심하신 분들 점수로 따졌을 때 통증 점수를 0점에서 10점으로 냈을 때 한 4점 이상을 저희가 통증이 심한 분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분들은 얼마나 되는지를 봤습니다. 해서 보니까 당뇨병 신경병증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약 통증이 있는 분들이 43%. 그러니까 당뇨병 있는 환자의 전체에서는 한 15% 정도 되고요. 당뇨병 신경병증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10명 중에 4명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당뇨병으로 인해 가지고 말초 신경병증에 대해서 고생하고 하는 분들이 좀 많구나라고 하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당뇨병 말초 신경병증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통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요. 아프기 때문에 환자가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아프니까 우울증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일의 능력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심하면 일도 잘 못해서 본인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궤양이 잘 생기고, 그래서 나빠지는 경우에는 발을 절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기적인 선별검사를 꼭 합니다. 환자분들이 오시면. 그리고 중요한 게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이런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교육이나 내가 말초신경병증이 있다 또는 없다 하는 거를 잘 모르세요. 그리고 담당 선생님도 환자분에게 잘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족부 궤양이 발생을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빨리 진단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뇨병 교육, 특히 이 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발 상태가 어떤지 이런 신경병증에 대한 교육과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가지고 당뇨병 신경병증으로 해서 생기는 족부궤양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병 말초 신경병증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연구한 거에서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이런 당뇨병 말초 신경병증으로 인해 가지고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이 있는지를 봤습니다. 삶의 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 통증이 본인의 기분이라든지 본인의 활동 또는 즐거움, 잠에 대해서 수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활동하고 우울함 증상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당뇨병 말초 신경병증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 질에 영향을 받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우울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니까 뭐가 안 좋으면은 나 기분이 안 좋아. 무드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당뇨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무드에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일상생활에 상당히 지장이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수면 장애가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면을 하는데 처음에 잠을 잘 들지도 못하고요. 수면을 유지하는 것도 잘 되지 않고 수면을 취하다가 중간에 깨는 경우에 다시 또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새 자다 깨다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런 통증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 못하세요. 그리고 이 우울하고 불안 장애들이 발생을 해서 상당히 우리 환자들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족부궤양의 유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뇨병 있는 분들 같은 경우가 족부궤양이 있는 게 한 거의 40% 정도에서 있다라는 걸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궤양 때문에 절단하는 경우가 거의 45%. 여기 보시면 왼쪽 발가락에서 새끼발가락이 검게 됐죠. 당뇨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발에 상처가 나면 잘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상처가 났는데 2, 3일 그냥 놔뒀더니 며칠 있다 보니까 금방 이렇게 썩어 들어갑니다. 이분은 이제 엄지발가락이죠. 오른쪽 엄지발가락 검게 썩어 들어가고 있죠. 여기는 발 뒤꿈치. 그래서 엄지발가락 쪽 발 뒤꿈치 옆에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신발이나 또는 바닥에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이 되는 부분들에 이런 궤양이 잘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출을 해서 오시면 꼭 발을 깨끗하게 씻고 하얀 수건으로 해서 발에 상처가 있는지 혹시 어디 피가 나지 않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초신경병증 때문에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 잘 모르세요. 상처가 났는데도 잘 모릅니다. 나중에 이게 썩어 들어가서 냄새 때문에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는 하얀 수건을 발에 딱 대면 어디 상처가 있으면 빨갛게 보이겠죠. 그래서 외출하고 갔다 오시면 꼭 발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얀 수건을 가지고 발을 닦으시면서 어디 혹시 상처가 있는지를 꼭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당뇨병 신경병증이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해서 보니까 당뇨병 신경병증이 있다라는 것을 들은 분들이 10명 중에 14명밖에 되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 100명 중에 86명은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에게,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 직접 들어본 분은 100명 중에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90명 정도는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하고, 대신 발 관리에 대해서는 들은 경험이 거의 반절 정도는 들었다고 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로병사에서 당뇨병 있는 분들이 족부궤양을 절단하는 거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그 이후에 당뇨병 있는 환자분들이 이 족부궤양 발 관리 같은 경우는 잘 신경을 쓰는데 이 발에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인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꼭 본인이 느끼는 증상들이 있으면 담당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내가 당뇨병으로 인해서 어떤 합병증이 있는지도 담당 선생님께 꼭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관심을 갖고 발 관리를 더 열심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보면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이 있으면 왜 조심을 해야 되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이 있으면 아픕니다.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경이 감소가 돼서 감각이 떨어지니까 이런 족부궤양들이 잘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통증이나 신경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 장애감 또는 불편감들이 생기죠. 그래서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되고, 신경이 감소가 돼서 아까 족부궤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절단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발 모양이 변합니다. 발 모양이 변하면 궤양도 잘 생기고요. 궤양이 생기면 입원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가 상승이 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폐혈증으로 돌아서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삶의 질이 저하가 되고 족부궤양으로 인해 가지고 입원을 하게 되고 절단을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느끼는 증상을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 꼭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형당뇨병, 인슐린 분비가 아예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진단받고 나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형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형당뇨병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당뇨 전 단계를 통해서 이형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당뇨 전 단계에서 이형당뇨병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형당뇨병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내 몸에서 혈당이 올라가서 당뇨병이 생긴 지가 언젠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과 동시에 말초신경병증이 있는지 선별검사를 해야 됩니다. 선별검사로는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불편한지에 대한 설문조사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모노필라멘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노필라멘트라고 그래서 발 감각을 봅니다. 그리고 진동감각 검사를 봅니다. 이 튜닝포크 가지고. 그리고 발목 검사도 해서 봅니다. 또는 핀을 발을 찌릅니다. 그리고 온도, 차가운 거, 따뜻한 거를 잘 느끼는지를 검사를 저희가 해서 신경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설문지가 15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설문조사를 받아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혹시라도 이런 설문조사를 받으면 내가 발에 저림감이 있는지 또는 화끈거리는 증상이 있는지, 발에 무엇이 닿을 때 약간 이상하게 느끼는 건지, 또는 쥐가 나는 것처럼 나타나는 찌르는 특징이 있는지, 또는 이불에 닿았을 때 아픔을 느끼는지, 목욕할 때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알 수는 있는지, 또는 담당 선생님한테 신경병증이라고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발에 상처가 난 적이 있는지, 발에 마비가 오는지, 또는 이런 증상들이 밤에 더 심해지는지, 걸을 때 다리가 아픈지, 또는 걸을 때 발의 감각을 느낄 수가 있는지, 발의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자주 갈라지는지, 뒤꿈치가 특히 갈라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이나 발가락을 자르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분은 이런 신경병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도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검사는 1년에 한 번 정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발을 환자분 누우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제 모노필라멘트입니다. 모노필라멘트를 발바닥하고 등에다가 대서 환자가 어느 쪽을, 오른쪽 왼쪽을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누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인지를 물어봅니다. 신경에 손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세요. 오른쪽 했는데 나 모르겠다 그러고, 오른쪽 했는데 왼쪽 손, 왼쪽에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투닝 포크 가지고 이 진동각을 줍니다. 바이브레이션을 줘가지고 발가락에 대서 이런 진동각을 느끼는지도 봅니다. 그리고 발목이나 또는 무릎에다가 저희가 이 해머 같은 걸 쳐서 반사 검사가 있는지를 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신경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이런 신경에 손상이 돼 있으면 말초신경에 손상이 돼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의 위험 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인자들을 보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경병증이 잘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유병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타나고요. 흡연을 하면 또 잘 생깁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생기고요. 다른 동반 질환들, 망막 질환이 있거나 뇌혈관 질환이 있거나 말초 동맥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 또는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거나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이런 이상지질 혈증이 있거나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오거나 비만인 경우나 또는 족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말초신경병증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이런 위험 인자들, 내가 당뇨병이 걸린 지가 10년이 넘어갔다 그러면 신경병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 5년이 넘어가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꼭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이 왜 생기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혈당이 주 원인입니다. 고혈당이 주 원인이고 또는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도 생기기도 하고요. 우리 몸에서 지방 대사가 잘 안 돼서 생기기도 합니다. 또는 지질 대사 이상이 있어서 생기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혈당이 올라가서 생기게 됩니다. 혈당이 올라가서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의 내피세포를 손상을 시키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신경세포를 손상을 하게 돼서 재생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초신경병증이 생기는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거를 주의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선생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언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잘 관심을 갖고 보셔서 선생님께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 발 쪽에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더 심해지면 손에도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요 등에도 생깁니다. 또는 허벅지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픈 부위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림으로 그려서 표시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어떤지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치료한 약물들이 여러 약물들이 있는데 이런 통증 특징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한 약물도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끈화끈한 건지 저리고 시린 건지 따끔거리는 건지 그런 통증의 특징들을 선생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그 선생님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한 정도를 내가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얼굴이 밝게 웃는 표정이 있고 찡그린 표정이 있죠. 점수를 0점에서부터 10점까지 줍니다. 그래서 내가 통증이 있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면 중간 정도 됩니다. 5점에서 6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픈데 별다른 내 일상생활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럼 3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아픈 것 때문에 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잔다. 그리고 내가 증상도 기분도 불쾌해지고 그러면 9점 정도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아파가지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서 통증 점수가 한 5점에서 6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선생님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 내가 아픈지
움직일 때 아픈지 가만히 있을 때 아픈지 저녁에 아픈 건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조금 덜 아프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지 그래서 내가 이 아파가지고 과거에 어떤 치료를 받았더니 좀 나아졌다. 그리고 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하다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아프기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술을 많이 드세요. 술을 마시면 이 술 자체도 대사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실 때는 괜찮고요. 술을 깰 때 좀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는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말초신경병증이 나타나는 원인이 당뇨병 말고도 다른 원인들이 많습니다. 신경에 손상이 돼서 척추 같은 데 문제가 있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는 당뇨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통증은 양쪽이 아파요. 그런데 허리 때문에 척추 때문에 아픈 경우에는 한쪽만 아픕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갑상선이라든지 또는 콩팥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비타민 B12라든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암이 있어도 나타나고 내가 항암 치료나 또는 결핵 치료를 하고 있다. 또는 항경련제 같은 걸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결핵약을 먹고 있다 또는 항암제를 맞고 있거나 먹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해주셔야 선생님이 보시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밤에 많이 아프고 양쪽 발이 아프고 하는 경우 그리고 신경학적 검사, 아까 말씀드린 시끄러 모노필라멘트 검사라든지 진동각 검사 또는 발목 반사 검사를 통해 가지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본인이 어떤 증상이 있으면 선생님께 말씀을 하셔서 이런 진단을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당뇨병 말초 신경병증의 치료의 목적은 신경이 손상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신경이 재생이 되는 것을 더 증진시키고 그래서 이거를 좋게 만들어서 본인의 삶의 질이 떨어졌던 거를 삶의 질을 올리고 그리고 족부 궤양이나 또는 입원, 수술 등으로 인해서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일단 혈당이 올라가서 생기기 때문에 혈당을 적절하게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위험 인자들을 같이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중성지방이 올라가 있거나 내가 술을 마시거나 하면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왜 생기는지 거기에 따른 치료도 해야 되겠습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항산화제 같은 거를 저희가 투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통증을 조절해 주기 위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혈당이랑 위험인자를 조절을 하고요. 저희가 왜 생기는지에 따라 가지고 항산화제를 쓰기도 합니다. 또는 지방산 대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말리노렉시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알파리포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상은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통증을 조절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항경련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사망계 항우울제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선택적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제흡수 억제제 같은 약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뇨병 신경병증으로 인해 가지고 환자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혈당을 조절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인자가 있으면 위험인자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중성지방이 올라가거나 술을 먹고 있으면 그건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요. 병인이나 증상치료는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어느 정도 아픈지를 말씀을 하셔서 적절하게 병인과 증상치료를 같이 또는 병합을 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을 못 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약 진통제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증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선생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하시는 게 제일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당뇨병 신경병증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저희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고 이 그림은 중세 때 그림입니다. 중세 때 당뇨병 말초 신경병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가 표현한 그림입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증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창으로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를 큰 걸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창으로 찌르는 같은 증상도 있고 발을 보면 여기 손으로 간질간질하는 증상들도 나타나고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 약물치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절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내가 당뇨병 신경병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좀 잘 알고 약물 치료하면서 어떤 약이 나에게 맞고 증상이 얼마나 호전이 됐는지를 보고 기다리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우리가 실패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굴하지 않고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하면 언젠가는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말초신경병증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아픈 증상을 좀 기다리면서 담당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잘 찾아서 하면 언젠가는 이런 증상들이 호전이 돼서 잘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뇨병 전반적인 질문도 하신 것 같아요. 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공복 8시간 혈당 200 나왔는데 심각한가요? 공복 8시간 혈당이 200이면 혈당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만약에 당뇨병이 있으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겠고 저희가 공복 혈당 가지고 혈당이 조절이 잘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활색소라는 게 있습니다. 2 내지 3개월 평균 혈당을 보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활색소 목표가 6.5%입니다. 그래서 6.5% 이내로 조절을 해야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복혈당 장애에도 손끝 저림이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저린 건지 궁금합니다. 당뇨병은 아닌데 손끝이 가끔 저려서요. 공복혈당이 126입니다. 가끔 양쪽 손끝 저림, 양쪽 발바닥이 저리는데 당활색소는 5.8입니다. 당뇨 신경병증인지 나이는 40대입니다. 현재 공복혈당이 126이면 아마도 당뇨병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식후혈당들이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당활색소는 많이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병 초기일 가능성이 많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으로 인해 가지고 신경이 손상이 되면 손보다는 발이 먼저 아픕니다. 그래서 손끝이 양쪽이 손끝이 저린다라고 하거나 하면 아주 드물게는 손이 먼저 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한쪽 손만 아픈 경우에는 경추에 신경이 손상이 돼서 그런 목 디스크라고 하죠. 목 디스크가 있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양쪽이 아프다라고 하면 당뇨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한결님은 작년 여름부터 양 발바닥 부분이 감각이 무디고 이물감이 있는데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60대 여성이고 당뇨약을 먹고 있고요. 보시면 양쪽 발바닥 감각이 무디고 이물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양쪽에 나타나고 그리고 감각이 좀 떨어져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발을 신으면 꼭 종이 한 장 깔아놓은 것처럼 이물감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은 당뇨 때문에 말초신경병증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담당 선생님께 현재 본인이 느끼고 있는 증상을 말씀을 하셔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리기다 소나무 분이신데 발 마사지 운동이 도움이 되겠는지요? 일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 마사지를 하면 좀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참 잘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적절한 운동도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면숙 님이 질문을 주셨고요. 찌르고 시리고 저린 증상이 너무 심해 견디기 힘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점수로 따지면 한 7점에서 8점 이상이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플 때 내가 수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수면 장애가 있으면 상당히 좀 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을 먹고 있지만 조금 차도는 있으나 그래도 너무 아픕니다. 당뇨병이 있은 지가 14년, 이게 상당히 유병기간이 14년이면 긴 유병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67세 여자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치료약이 있는지요? 감각은 있는데 아프기만 합니다.
통증이 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심해서 견디기 힘들다라고 하는 정도면 아마도 수면에도 장애가 있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담당 선생님께 꼭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증상을 조절해주는 약들 중에서 이 찌르고 시리고 저린 증상에 효과가 있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물들을 천천히 낮은 용량부터, 약제를 사용하다 보면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용량을 쓰는 것보다는 낮은 용량부터 해서 한 2주, 4주 사용하면서 증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얼마나 나아지는지를 보고 증상이 별 차이도가 없으면 용량을 서서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프레스트라는 분입니다. 질의 드립니다. 당뇨 쪽 궤양은 판단할 때 어떤 영상 장비로 판단하나요? 당뇨병 족부 궤양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예, 궤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궤양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궤양이 있을 때 혈관 상태가 중요합니다. 족부 궤양이 있을 때 혈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 족부 궤양이 잘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관 상태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초음파 또는 혈관 조영술 또는 혈관을 보는 CT가 있습니다. 그 CT를 통해서 혈관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적절한 검사를 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좌측 통증이 6주에서 8주 보행시 통증이 있는데 야간에도 통증이 심해 여러 번 깼다고 합니다. 질병 전 1년 6까지만 해도 6만 보씩 걸었는데 지금은 한 3,000에서 5,000 보도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이 경우에는 혈관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쪽이 아프고 좀 걸으면 아프다고 하는 게 혈관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척추, 신경에도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만약에 척추, 신경에 이상이 있으면 보행시 통증이 있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을 때 아프시겠죠. 그런데 보행시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이 말초 동맥혈관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혈관을 보는 CT를 좀 찍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줄었지만 여전히 정형외과 엑스레이, 엑스레이에서는 나오진 않습니다. 이 혈관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흉부외과에서 컬러 초음파를 하지정맥을 받고 혈관외과에서 발등 촉직 맥박은 정상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영상의학과에서 경동맥 혹은 혈관 정상은 ABI라는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그거는 정상이라고 나왔는데 제일 좋은 검사는 일단 CT를 좀 찍어서 혈관에 이상이 있는지 또는 혈관에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척추 신경에도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보행시 통증이 있고 휴식해야 조금 회복되고 야간 통증은 최근에 줄었지만 초반에는 자주 아파 새벽에 깼습니다. 지방대학병원에서 원인을 못 찾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중성지방이 좀 높습니다. 간수치가 약간 높고 예, 간수치가 올라가 있고 요산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사질환, 대사증후군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 줄이고 운동해서 중성지방이랑 간수치를 좀 낮추고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은 혈관을 보는 CT가 따로 있습니다. 말초혈관 보는 하지를 보는 혈관 CT가 있기 때문에 그 혈관 CT 찍고 혈관의 CT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혈관은 정상이고요. 아마도 척추 신경에서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근육의 힘이 떨어지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왼쪽에 근육이 힘이 떨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이 근육 질환인 경우도 있긴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신경과 가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로이뎀 님이시고요. 신경병증 그레이드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있나요? 신경병증은 일단은 증상이 있으면 초기에서 중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신경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신경이 손상이 너무 심하게 되면 통증 증상들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분들 중에서는 내가 처음에는 발이랑 시리고 아팠는데 시간 지나면서도 괜찮아졌다. 그런데 그분 보니까 당활색소가 9%, 10% 혈당이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증상들은 좋아졌어요. 그거는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이 진행이 더 돼서 신경이 손상이 돼가지고 증상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리고 시린 증상들이 나타나고 무감각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죽부궤양의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열심히 하시면 회복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예. 카리브님이 질문을 했는데요. 당뇨병이 걱정이 되는데 저는 병원을 가는 게 실천도 안 되고 건강검진도 한 번도 안 받아봤고 혈당 체크기를 사고 싶은데 어떤 회사 것 구매해야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요즘 나와 있는 혈당 체크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느 정도 검사 결과들이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혈당을 측정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혈당 측정기로 측정하는 것과 우리가 직접 정맥 혈관에서 뽑아서 보는 혈당하고 차이가 납니다. 한 10에서 15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인이 집에서 혈당 측정기로 측정한 거에다 정확하게 하려면 한 10에서 15 정도 더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에서 측정했는데 혈당이 한 100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검진해서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승만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말초신경병은 치료 방법은 오로지 혈당 관리뿐이 없나요? 오로지 혈당 관리뿐이 없나요가 아니고요. 치료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돼서 생긴 합병증이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일단은 잘 하셔야 됩니다. 혈당 조절을 잘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인자가 있으면 위험인자 조절도 하고, 그리고 병인론에 관한 치료 또는 증상이 심하면 증상에 관한 치료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테레사 K님이시고요. 64세 여자분이시고 3, 4일 전부터 오른쪽 발가락 세 번째랑 네 번째 발가락 저림 증상이 있고요. 왼쪽에 새끼손가락이 저립니다. 어느 거를 가야 하는지요? 이분은 양쪽은 아니고 한쪽 발가락이 아프기 때문에 아마 척추 신경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왼쪽 새끼손가락이 저린다고 하는 게 경추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지님이 질문을 주셨고 20대 여성입니다. 당뇨병인가 해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했는데 괜찮다고 했는데 아침 밤 계속 양쪽 손발이 저리고 마비된 것처럼 힘드네요. 디스크의 가능성도 있나요? 양쪽이 아프면 디스크의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혈관이라든지 또는 여성분이면 아마도 좀 짜게 드시면 부으면 손발이 저리고 마비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싱겁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이선님이 질문을 주셨고요. 날씨가 조금이라도 추우면 손끝이 하얗게 변하고 저릿저릿한데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이런 신경병증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 하나 레이돈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운데 나가면 손끝이 파랗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뜻한 데 들어오면 괜찮고요. 그래서 그런 말초 혈관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혈관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레이노드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도 신경과나 또는 내과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는 게 좋고 추운 거를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본인이 느끼는 증상, 그리고 혹시 다른 질환에 의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당뇨병 신경병증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 당뇨병 신경병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관리를 잘하면 큰 문제, 족부궤양 절단의 위험을 낮출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본인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족부궤양과 절단의 위험성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담당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하셔가지고 당뇨병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건강하게 행복한 당뇨병 관리를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